자, 오늘은 원 두 번째 시간, 뭐라고요? 원 두 번째 시간이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원과 다른 도형, 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은 뭐가 나왔냐면, 원이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주어졌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을 구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두 개의 원이 교점을 만든다는 얘기는 두 원이 만난다는 얘기지.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한번 구해 보겠다고요. 자, 두 번째 거에서는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 도대체 원과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원과 직선이 어떻게 놓일 수가 있는지, 즉 원과 직선이 안 만나, 원과 직선이 접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원과 접선의 방정식, 즉 원과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주어진 직선이 원에 접할 때 그 접하는 직선의 식을 구하는 것,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얘를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원과 접선도 여러분들이 중3 때 이미 배웠지. 그런데 그때는 접선만 그었을 뿐이고 접선의 식은 구하지 않았었잖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접선의 식도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번에는 원이 하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왔네. 뭐라고요?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랑 뭐를 구하자. 이렇게 직선도 있고 이렇게 원도 있다고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더니 잘 봐봐. 조금 내리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서. 나 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읍수 원 두 개가 이렇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이렇게 두 번째 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뭐 큰 문제가 없죠.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두 원의 교점, 어디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래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주어진 그림에서는 여기가 교점이고 어디가 교점? 여기가 교점이고 여기가 교점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 빨간색과 같이 이렇게 요 빨간색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겠지. 인정? 이 정도가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잘 봐봐요. 요 첫 번째 원의 식을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쓰고 오른쪽에 주어진 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0이라고 썼다면서 괜찮죠? 요 둘 다 지금 원의 방정식이 몇 반형으로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네. 몇 반형? 일반형 무슨 형? 원의 방정식 일반형.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직선은 생각. 요 직선은 x랑 y에 대한 몇 차식? 선생님, 직선이니까 x랑 y에 대한 1차 아닙니까? x랑 y에 대한 몇 차? x랑 y에 몇 차씩 이렇게 1차 맞아요? 다 아는 거잖아.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라고 나왔으니까 두 원을 어떻게 해라? 연립해라.
두 원을 연립해서 뭘 만들어라? 1차식을 만들어라. 아, 그러면은 왜? 두 원의 교점을 구할 거니까 두 원을 연립을 할 거 아니냐. 인정? 리얼리? 진짜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직선을 구할 거니까 1차식을 만들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나는 첫 번째 원의 식에서 두 번째 원의 식을 뺄 거야. 뭐 한다고요? 처음 원의 식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처음 원 누구 이렇게 처음 원의 방정식에서 뭘 빼겠다? 오른쪽에 주어진 두 번째 뭘 빼겠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빼겠다. 왜? 지금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해봤더니 얘가 뭐가 나온다? x제곱과 x제곱은 사라져. y제곱과 y제곱도 사라지겠지. 그럼 뭐만 남게 돼?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여기 a 마이너스 얼마 a 프라임 이렇게 x 플러스 얼마 b에서 뭘 뺀 거 b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y 플러스 얼마 c에서 뭘 뺀 거 c 프라임 뺀 거 이것이 뭐가 나오더라? 이렇게 0이 나오게 되더라. 선생님, 아니 그냥 빼봤더니 얘가 x랑 y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다고? 1차식이 나왔다면서. 맞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구한 저 빨간색 식은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지. 근데 어떤 직선? 방금 우리가 두 개의 원을 연립했잖아. 우리가 보통 연립하게 되면 뭐가 나오지? 교점이 나온다면서. 아, 결국 저 빨간색 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그럼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쉬워도 이게 답이라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라? 원에서 원을 빼라. 그게 답이다. 자, 그리고 요 직선을 우리가 조금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일 거냐면 잘 봐봐. 이 그림에서 요 교점과 교점을 이어봐. 이 교점과 교점을 이어봤더니 요 파란색 선분은 요 왼쪽 원의 입장에서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요 파란색 선분이 왼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현이 되고 있지. 뭐가 되고 있다고? 현. 선생님, 그럼 오른쪽 원의 입장에서 얘가 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오른쪽 원의 입장에서도 뭐가 된다? 이렇게 현이 되고 있잖아요. 아이 뭐야. 그럼 저 파란색 선분은 왼쪽 원의 현이면서 오른쪽 원의 현이 되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 공통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현을 지나는 저 빨간색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부를게요. 괜찮아? 뭐라고? 공통인 현의 방정식.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 리얼리?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고. 오 마이 갓. 자, 뭘 구해라?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라. 근데 이 녀석은 많이 듣던 문장인데. 자, 요 밑에 가볼까요? 이 문장이 이 녀석이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뭐가 낯설지 않냐? 이렇게 얘 때문에 낯설지가 않아. 이거.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지? 낯설지가 않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지 않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매우 레알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냐? 요걸 구할 때 이렇게 직선의 식 이렇게 ax 플러스 얼마 by 플러스 얼마 이렇게 c라고 쓰고 더하기 그 옆에다가 이렇게 k라고 쓰고 다시 한번 괄호 친 다음에 어떻게? 그렇죠. 얼마?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y 플러스 얼마 이렇게 c 프라임 얘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0이 나온다. 기억나? 기억나겠지? 기억나야 된다니까. 리얼리? 그럼 선생님 원도 설마?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몇 개를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이런 거 가능할까?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해. 선생님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어떤 거 우리가 지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거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이것도 가능해.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할까?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가능해요? 우와, 그럼 무슨 얘기일까? 결국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도 엄청나게 개 많다는 얘기지. 뭐라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러분이 짐작했던 것처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나타내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먼저 첫 번째 원의 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는데 x제곱 더하기 이거 미쳤구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얼마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예쁘게 이렇게 k를 써주시고 k 그 다음에 괄호를 한번 연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다? x제곱 더하기 얼마 y제곱 더하기 이렇게 a'x 더하기 b' 이렇게 y 얼마 더하기 c' 얘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0 가능할까요? k를 쓴 이유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겠지? 왜? 원의 개수가 개 많으니까 얼마라고 k가 얼마인지 모를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k는 뭐가 아니다.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서. 왜요? 아니,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거니까 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현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인정? 뭐라고요?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니까 원의 방정식이 안 만들어지겠지. 왜? 원의 방정식은 x랑 y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될까요? 결국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뭐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공통현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그림에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가 될까? 인정.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직선과 원과 위치 관계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누구랑 누구? 자,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요 원과 직선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그리고 그 놓여 있는 거를 그림을 안 그리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자,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원이 하나 나와 있지요. 그럼 직선이 몇 개 나왔냐? 3개 나왔잖아.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직선을 봤더니 직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직선이 아닌데. 자,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요 빨간색 직선은 원과 몇 군데에서 만나고 있냐? 원과 두 군데에서 만나고 있죠. 뭐라고요? 원과 몇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원과 직선이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남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여기는 이겁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요, 반지름의 길이랑 누구의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 값이랑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누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비교를 해라. 다시 뭐라고요?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누구랑 누구? 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를 비교를 해라. 자, 그럼 첫 번째 그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몇 군데에서,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되면은 원의 반지름이 누구보다 크다? 그렇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인 요 d값보다 뭐한다? 크더라. 보여? 맞아? 확실히 그냥 이해를 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직선이 원과 뭐하고 있지? 이렇게 예쁘게 접하고 있죠. 뭐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과 어떻게 돼버려? 같겠네. 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요 파란색 선분 누구?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인데 얘가 뭐랑 같다고요? 접하니까 원의 반지름과 같겠지. 자, 마지막 직선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지막 직선은 이렇게 직선이 원과 안 만나고 있지. 이런 경우에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이만큼이 누구보다 크다? 원의 반지름보다 크잖아. 인정?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뭘 이용해라?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값이랑 누구의 길이값? 원의 반지름의 길이값이랑 왜 이래? 누구의 값? 원의 반지름의 길이값이랑 뭐랑 비교하자고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 d값이랑 비교를 해라. 될까요? 그리고 그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요. 뭐라고?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요 오른쪽에 주어진 요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그러면은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거든. 괜찮을까요? 여러분 설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 d고 하는 공식을 까먹고 있는 거 아니지? 요 d가 뭐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하는 공식. 까먹어도 좋아. 한번 다시 복습.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고 하는 공식이 루트에 얼마 이렇게 a제곱 더하기 얼마 b제곱 이거분의 절대값 먼대값 이렇게 절대값 먼대값 절대값 이렇게 a의 x1 플러스 b의 y1 플러스 얼마 이렇게 c까지 썼었다. 기억날까요? 리얼리? 자, 두 번째 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방법을 안 쓰겠습니다. 뭐 한다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이 방법을 안 쓰겠다고요. 버려. 선생님 버리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할 겁니다. 진짜. 자, 그럼 왼쪽으로 가볼까요? 왼쪽. 자, 왼쪽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원과 접선과 원이 나왔지. 뭐가 나왔다고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우리는 원과 접선을 이미 중학교 때 배웠잖아. 뭐라고요?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건데. 맞아.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렇게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 선생님 원이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원이 하나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접선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리고 말았잖아. 맞아요. 자, 지금부터는 요 빨간색 접선을 그린 다음에 요 접선의 요 빨간색 직선의 식을 구할 거야. 자, 첫 번째는 요 접선에 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뭐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이렇게 r제곱 생각. 우리는 원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중심을 표시해. 중심이 얼마? 0,0이 나왔겠죠. 반지름도 표시한다고. 무조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표시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원과 접선과 원이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수선을 그어라. 뭐라고? 원과 접선이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다가 뭘 긋자고 이렇게 수선 뭘 그어? 수선 이거 안 그으면 큰일 납니다. 그어라. 그리고 이 수선의 길이가 뭐다? 이것이 반지름 R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냐? 자, 첫 번째 거는 이 접선에 요 빨간색 접선에 뭐가 나왔다고? 이것이 기울기가
이 녀석의 기울기가 이렇게 얼마라고? m이라고 나왔다면서 m. 자, 그럼 볼까요? 기울기가 m이라고 안다면서. 그지? 그러면은 요 접선도 직선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 접선의 시계 모양이 y는 얼마? 기울기 알잖아. mx 더하기 뭘 몰라? 요 상수항 누굴 모른다고요? 요 상수항 요 n을 지금 모르는 거잖아. 인정? 인정. 그럼 우리는 뭐만 더 구하면 되냐면은 요 n 값만 구하면 되겠지. 가능하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안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봤더니 원과 직선, 직선과 원이 접하고 있지. 원과 직선이 접한다고? 그럼 뭐 이용했었지? 아,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더라? 원의 반지름과 같더라. 레알? 진짜로? 자, 그럼 써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요 주어진 요 직선의 시계 모양은 일반형으로 바꿔. 몇 반형으로 이렇게 일반형 mx 마이너스 y 플러스 얼마 이렇게 n는 빵이라고 바꿔 쓰고 원의 중심의 값은 0,0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쭈쭈쭈쭈쭈쭈쭈 자 분모 쪽의 모양 쭉 가서 저 얼마 m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분자 쪽의 모양은 절대값은 씌워지고 x랑 y에다가 0과 0을 대입하니까 뭐만 남더라 이렇게 n만 남겠지. 이것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건데 얘가 뭐랑 같다? 접하니까 원의 반지름 r 값과 같더라. 될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n값, 요 절대값 n은 얘가 뭐랑 같다고요? 이 녀석이 얼마? r 곱하기 루트에 이렇게 m제곱 더하기 1과 같겠지. 뭐라고? m제곱 더하기 1과 같더라.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절대값 교를 없애니까 요 절대값 교를 없애니까 뭐 한다고? 요 절대값 교 없애니까 오른쪽에 뭐가 남게 돼? 뿔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결국 n값을 구했으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y는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mx라고 쓰면 되고 우리가 방금 n값을 구했지. n값은 더하기 빼기 뿔마 r에다가 누구? 루트에 쭉 가서 얼마예요? m제곱 더하기 얼마까지? 이렇게 1까지 써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뭐가 주어진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뭐가 주어져 있다고? 기울기.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해가 아니라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니까. 진짜로. 선생님 몇 년도 개거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시라고.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두 번째는 원위의 점에서 뭐라고? 모양을 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 위의 점 x1, y1 뭐가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접점이 주어져 있군요. 자, 얘가 뭐라고? 접점. 무슨 점? 접점.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식. 요 녀석이 뭐라고 이렇게? 접점. 이번에는 기울기가 안 주어지고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군요. 자, 그럼 위에 주어진 그림을 다시 한번 재활용. 기울기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요 접점의 좌표가 나왔다. 여기가. 얘가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x1, y1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우리는 저 빨간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 빨간색 접선은 파란색 선분과 무슨 관계에 있다?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 있다. 뭐라고요?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빨간색 접선은 요 파란색 선분과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 관계에 있다. 선생님, 왜 수직을 강조하죠? 수직. 수직이니까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수직,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러면은 요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는 자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파란색의 기울기 얘야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x1분의 얼마 y1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y1분의 x1 쓰면 되겠죠. 그 기울기가 얼마 나왔다고 이렇게 얼마 마이너스 얼마 y1분의 이렇게 x1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빨간색 접선이 지나는 점이 나와 있지. 예? 어디가요? 아, 저기 저 접점을 지나간다면서. 아, 여기를 지나가잖아요. 여기 얘를. 그럼 지나가니까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한 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쓰고 x에서 뭘 빼자? 이렇게 x1을 빼자. y에서 뭘 빼자? 지나는 점에 y좌표를 빼자. 이렇게 쓰자. 괜찮아요? 리얼리 너 일로 내려와.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 자, 이 녀석을 전개를 시켜봤더니 갑니다. 이렇게 양변에다가 y1을 곱할 거야. 뭘 곱하죠? 이렇게 양변에다 y1을 곱했더니 좌변은 y1 y1 y가 나왔고 마이너스 얼마 y1의 제곱이 나왔고 우변은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x1 x 플러스 얼마 x1의 이렇게 제곱이 나오게 된다.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럼 정리했더니 요 x1 x를 좌변으로 이항 그러면 x1 x 플러스 y1 이렇게 y가 나오고 우변은 x1의 제곱 더하기 얼마 y1의 이렇게 제곱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 이 녀석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을 봤더니 x1과 y1이 원 위에 있는 점이지. 어디 있다고?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 x1과 y1을 이 원에다가 대입을 해라. 어디 여기요. 여기다가 대입했더니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뭐가 나온다? r 제곱이 나오게 된다. 아,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r 제곱으로 바뀌는 거군요. 괜찮아? 진짜? 결국 원 위의 점, 즉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x1x 얼마? x1x 더하기 y1 y가 뭐랑 같더라? r제곱과 같더라. 이렇게.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그런데 요 두 번째 거, 요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식을 외울 때에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요 x제곱 대신에 뭘로 바꿔 써라? 이렇게 x1x라고 써라. 뭐라고 쓰자고? x1x. y제곱 대신에 뭐라고 쓰자? 이렇게 y제곱 대신에 뭐라고 쓰자? 이렇게 y1y라고 써라. 괜찮아요? 그 외우는 과정이 조금은 편해지겠지. 리얼리? 진짜? 자,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거는 이번에는 세 번째 건 뭐가 나왔냐? 원 바깥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얘는 공식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공식이 없으니까 잘 봐봐. 주어진 문제의 특징이 이렇게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지? 원 바깥에 한 점, 여기 누가 있냐면 이렇게 A, 이렇게 B가 있대요. 구하는 문제가 원 바깥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뭘 걸어? 이렇게 접선을 그으라면서.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고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겠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요 주어진 원의 식의 형태를 이렇게 x제곱 플러스 얼마 y제곱 이렇게 r제곱이라고 써. 이런 식으로. 자, 이 빨간색 접선을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뭐는 아냐면은 이 접선이 지나는 점은 나와 있지. 뭐는 나와 있다고 이렇게 지나는 점은 나와 있죠. 그럼 뭘 모르는데? 이 녀석의 뭐 울기? 그렇지, 이 녀석의 이렇게 기울기. 누굴 모른다고 이렇게 기울기를 모르잖아. 괜찮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를 뭐라고 놓자? 이렇게 m이라고 놓겠습니다. 뭐라고 놓겠다고? 기울기를 m이라고 놓겠다고요. 그럼 요 빨간색 접선의 시계 모양은 대략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y 지나는 점이 나와 있으니까 y 빼기 b 얼마, 기울기는 몰라, m 얼마, x 마이너스 이렇게 a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뭐만 모른다고? 요 기울기 m 값만 모른다면서. 그럼 여기서 m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 m 값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기울기 m만 모르는 거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듯이 원과 직선, 직선과 원이 무슨 관계에 있다? 접하고 있지. 그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있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요 거리 D가 뭐랑 같음을 이 녀석이 반지름 R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될까요? M을 구할 때 뭘 이용하자고? 원과 직선, 직선과 원이 접하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울기 M값을 구해라. 와, 엄청 복잡한데요. 자, 오늘은 뭘 배웠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원이 몇 개 나왔다고? 원 2개, 몇 개? 원 2개가 주어졌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요 왼쪽에서는 원과 접선, 뭐라고요? 원과 접선, 몇 가지 형태? 3가지 형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구하는 거, 접점이 주어진 접선 구하는 거, 그리고 원 바깥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식 구하는 거. 와, 조금 내용이 많았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요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떠한 녀석을 적용을 시킬 건지를 천천히 생각을 해봐. 아직은 급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